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초등교사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예비 중1 맘들, 초등 6학년 맘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초등 5학년 맘들도 미리 보시면 좋고요. 이제 6학년은 한 달 정도 있으면 초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텐데요.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이 겨울방학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초, 중, 고 때 딱 2번이 오는데요. 중학교 입학할 때 1번, 고등학교 입학할 때 1번, 이렇게 2번이 옵니다. 아이가 도약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인 거지요. 첫 번째 온 이 기회를 잘 놓치지 말고 잘 잡으시면 좋겠네요. 두 아이를 모두 중등에 보내본 선배맘 입장으로서 중학교 입학 전에 이것을 준비해서 중학교에 보내면 참 좋겠더라 하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2월, 1월, 2월 이렇게 3달 정도 여유가 있지요. 이 3달 동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예비 중1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뭐니 해도 기초 체력입니다. 앞으로 중고등 가서 하는 공부는 체력 싸움이 시작돼요. 체력이 부족한 아이는 집중력도 떨어져서 공부 시간 대비 성적이 많이 오르지 못합니다. 아이가 주말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축구와 농구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가족과 함께라면 배드민턴이나 탁구,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하기를 추천드려요.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 4명이서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치거나 자전거 하이킹을 가거나 아빠와 함께 단둘이 등산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는 아빠와의 등산 데이트가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험한 산을 함께 오르면서 이런저런 속 얘기를 나누면서 정서적인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 예비 중1이 챙겨야 하는 것은 국영수 학습입니다. 초등학교 공부에서 중학교 공부는 몇 단계를 한 번에 갑자기 점프를 해요. 먼저 예비 중등 국어 공부법으로는 저는 독서를 추천합니다. 독서는 최소한 중학교 2학년까지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만약 아이가 독서를 안 좋아하면 중등에서 필요한 어휘력이나 독해력 교재를 따로 풀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독서는 어휘력이나 독해력 교재 푸는 것을 대체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독서를 통해서 어휘나 독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겨울방학에도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게만 해주세요. 그렇다면 국어는 해결입니다. 그렇다면 예비 중등, 영어, 수학은 어떻게 예습하면 좋을까요? 저는 중등부터는 일단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영어, 수학 공부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고 공부에 의지가 있는 상위권 아이라면 EBS 인강이나 사설 인강 엠베스트 같은 예비 중1용 강좌 인강 듣기를 추천하고요. 공부는 잘하고 싶지만 의지력이 약한 중위권 아이라면 학원을, 초등 때 학습 결손이나 공백이 있는 하위권 아이라면 과외나 엄마표로 일단 초등에서 난 구멍 메꾸기를 추천해요. 다음은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초등 영어가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일상 회화 속에서 간단한 어휘와 문법을 익히는 게 중심이었다면 중등 영어는 문자 중심의 어휘와 문법을 익히게 되고 고등 가서는 독해 중심의 영어를 익히게 됩니다. 중등에서 본격적으로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문법 특강 같은 강좌가 개설되기도 하는데요. 영어, 수학 학원 보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초등 우리 아이가 중등 학원에 처음 가게 되면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의 숙제량에 아이가 허걱 하고 놀라게 됩니다. 영어와 수학의 숙제량이 과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저희 첫째 아이 시행착오를 좀 겪었어요. 최상위권 우리 아이 학원 보내고 119에 신고한 썰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수학 학원 보내실 때 둘 다 너무 빡센 학원을 보내면 아이가 중학교에 가기도 전에 공부에 질려버리게 되는 거죠. 예비 중1은 중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미리 맛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보내시는 게 좋아요. 초등과 중등의 브릿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요. 절대로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중1은 자유학년제라 공부에 여유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영수 공부에 첫 단추를 잘 꿰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학원 선택 시에는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지, 숙제량이 적절한지, 학원 선생님과 우리 아이가 잘 맞는지 등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해요. 넷째, 예비 중1이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한자 공부입니다. 초등 때 한자를 배우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의외로 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한자어가 한 70%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한자 공부를 제대로 해두면 중등 국어, 고등 국어, 독해력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고등 때도 한자 교과가 내신 시험에 포함되어 있으니 초등 때 따로 한자 공부를 해놓지 못했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한자 교재 한 권을 사셔서 하루에 한 장씩 한 1000자문 정도 따라쓰기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넷째, 예비 중1이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중등 가면 이런저런 수행평가들이 있는데요. 그 수행평가가 보고서 형식들이 많아서 한글과 파워포인트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초등 6학년 교육과정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보는 수업이 들어있어요. 그 수업에서 실제로 컴퓨터실에 가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발표하는 연습을 가지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한글과 파워포인트를 잘 다룰 줄 모른다면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글에서 글자, 표, 그림을 삽입하고 파워포인트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면 중등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교 수행평가까지 써먹을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해요. 초등 5학년이라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를 배워보는 것도 추천해요. 다섯째, 예비 중1이 챙겨야 할 것은 자신의 진로 탐색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런저런 예체능 경험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중1 자유학년제 때 1년 동안 진로 탐색 활동 시간을 갖는데요. 그 자유학년제 때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면 정말 행운인데 그냥 그 아까운 1년을 그냥 흘려보는 아이들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선행으로 달려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꿈이 없이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선행을 나간 아이는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공부에 대한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등 때 무너집니다. 중고등부터는 아이에게 확고한 꿈이 있어야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공부를 하게 만들거든요. 3개월 동안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보게 하시고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 들어가서 아이 진로 성향 검사를 해보셔도 좋아요. 만약 초등학교 때 아이가 원하는 학과 또는 진로가 확실히 정해진 아이는 겨울방학에 아이와 함께 아이가 가고자 하는 대학 탐방을 다녀오는 것도 아이의 공부 동기 부여에 아주 좋습니다. 다섯째, 가끔씩 사회와 과학도 따로 예습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6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사회와 과학은 따로 예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사회와 과학을 학교 진도에 따라가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비 중1이 이번 겨울방학에 준비해야 할 것. 첫째, 기초 체력. 둘째, 국영수 공부로 독서와 중등 어휘와 영문법 공부의 시작, 수학 한 학기 예습. 셋째, 천자 정도의 한자 공부. 넷째, 수행평가 대비용 컴퓨터 활용 능력. 다섯째,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시간 갖기입니다.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